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피어 있는 복숭아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에 피어 있는 복숭아꽃은 실제 화자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한 그런 산에 피어 있는 복숭아꽃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상세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고, 또 이상세계는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자가 상상한 무릉도원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 먼저 볼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니까 여기 이 구강산은 실제 있는 산이 아니고 관념적인 공간이에요. 관념적, 이상적 공간이 되는 거죠. 이상적 공간이다. 그런데 보랏빛 석산이래요. 그러니까 보랏빛 역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구강산은 석산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신비로워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도화가 그 산에, 구강산에 산도화가 두어 송이 피었대요. 그러니까 산에 복숭아꽃이 피었는데 아주 많이 피어 있지 않고 두어 송이만 피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동양적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양적 여백의 미, 여백의 미는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느끼는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두어송이 피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자, 봄눈이 녹아 흐르는 물,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은 지금 봄인 거죠. 봄 눈이 녹아 흐른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른봄이 될 거예요. 계절적 배경은 옥 같은 물,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옥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물은 맑고 깨끗한 보석같이 신비로운 그런 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슴이 아주 평화롭고 신비로운 곳에서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에서 발을 씻는다고 했으니까 평화롭고 또 신비로운 또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발을 씻는다. 발을 씻으니까 이 생명체인 사슴이 발을 씻잖아요. 그래서 사슴과 자연의 조화. 그래서 사슴과 자연의 합일이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화자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동양적 여백의 미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백의 미 중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뭘로? 수묵화로 그릴 수도 있고요. 산수화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동양화 중에서도 수묵화나 산수화로 그릴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표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먼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시옷이 반복되죠. 시옷, 산은 그죠? 구강산, 그 다음에 산도화, 사슴, 이런 식으로 특정 음은 시옷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런데 이 시옷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운이라고 하죠. 두운을 형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음문이 앞쪽에 반복됐어. 이렇게 앞쪽에 반복되면 두운. 그 다음에 행의 마지막에 반복되면 가군.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반복되면 요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두운이나 가군을 형성하는데 이 시에서는 시옷, 특정 음운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그것은 두운이다. 두운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 시행의 의도적 배열인데요. 자, 첫 번째 1년을 보니까 이렇게 점점 길어졌죠. 점점 시행이 길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층법. 그 다음에 2행도 점층법, 3행만 점점 시행이 짧아지니까 뭐요? 점강법 또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사연 역시 점층법이에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치하여서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을 주는데 3년만 점강법으로 시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요. 호흡을 조절한다. 그러면 시행이 길면 뭐예요? 시행이 길면 호흡의 속도가 빠른 거죠. 호흡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 행을 읽는데 줄이 길어, 한 행이 글자 수가 많으면 같은 시간에 이것을 읽는데 빨리 읽어야 되니까 호흡 속도가 빠른 거고요. 같은 줄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어떤 행을 읽는데 그 행에는 글자 수가 적어. 그러면 호흡의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1년, 2년은 호흡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죠. 그런데 3년은 호흡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이렇게 호흡에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효과를 드러내냐? 여기서 봄에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다시 한번 3년에서 봄에 생동감을 환기, 부각, 심화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용도 봄눈도가 흐르는 옷 같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동감을 부각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1년에서는 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줘요.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정적이죠. 구강산, 보랏빛 석산.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냥 산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여기는 정적이죠. 이연에서는 두어송이, 송이가 피니까 동적이에요. 그리고 3년에서는 물이 흐르니까 동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져요. 4연에서는 발을 신는다. 그래서 역시 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모양이 아주 역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변화가 없는 속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 중, 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속에 약간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정중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의 운율 형성 요소를 볼게. 음보율인데요. 자, 음보율은 뭡니까? 한 시행을 몇 번 끊어 읽냐 혹은 한 연을 몇 번 끊어 읽냐를 우리는 음보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는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됩니까?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3번 끊어 읽었죠? 삼음보. 그 다음에 산두와 두어송이, 송이 보는데 역시 이연도 삼음보. 3년도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삼음보인데 글자 수는 7글자, 8글자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격 7호조는 음수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수율은 7호조 7글자 5글자를 반복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6글자고 5글자. 그래서 한두 글자가 뭐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돼도 그 율격으로 치니까 얘는 삼음보의 7호조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시호소의 반복,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위율이라고도 합니다. 시호소의 반복, 특정 의문의 반복, 음위율. 그죠? 특정 의문의 반복으로 음위율을 형성한다 그래도 맞고요. 그 다음에 두운을 형성하여, 그죠? 리듬감을 보인다.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을 볼까요? 시상, 시의 내용의 전개 방식은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먼 곳에서 본 거죠. 그래서 원경인데 점점점 화자의 시각이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있어요. 화자에게로. 그래서 두어송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옷 같은 물이 흐르고 암사슴이 발을 씻는데요.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점점점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시선의 이동 중에서 화자의 시선과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어딜까요? 꽃이 피는 모습이죠. 여기가 화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되는 것이죠. 가까운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의 성격을 보면 관조적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건데, 관조적이 뭐라고요? 관찰만 하고 바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한 거예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역시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가치나 이상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한다. 대상을 바라만 본다. 이런 것을 우리는 관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는 화자의 감정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어요. 압축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는 관조적 성격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계속 시각적인 이미지만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각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미지다. 그래서 회화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탈속적 성격이 나타나죠. 탈속적 성격은 뭐냐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탈속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양의 탈속적 세계, 동양의 이상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아까 원근법 얘기했어요.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의 변화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대비를 통해 대비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됩니까? 대비입니까? 차고 경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무엇이 있어요? 차고 경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는 봄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석산, 찬 이미지, 경고한 이미지, 봄눈, 석산이고, 반대로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는 뭐가 있죠? 바로 산도화, 봄눈, 암사슴이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 정적, 동적이죠.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상 전개 방식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형성하고 있고, 화자는 이 이상적인 구강산, 이게 전설에 나오는 산이거든요. 이상 세계를 관조적으로 또 묘사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주로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탈속적 세계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원근법 아까 했죠.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으로 대조적 이미지, 차고 경관 이미지, 석산과 봄눈, 그 다음에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 산도와 물, 암사슴, 대조적 이미지, 대비 보여주고 있고요.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어우러져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빼어놓은 게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운율 형성 요소, 그죠? 특정 음은 시옷의 반복으로 가군을 형성한다 혹은 음이율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행의 의도적 배열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점층법이 이렇게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점강법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점층법을 보여주는 시행이 나란히 배치돼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저 3년에서는 정강법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죠? 봄의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호흡 속도가 한 줄이 길면 호흡 속도가 빠른 거고 한 행이 짧으면 호흡 속도가 느린 거다. 그래서 이 의도적 시행 배열로 호흡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는데 7호조, 삼음보 7호조, 그 다음에 7호조로 끊어 읽을 때 요 3년만 봄는 노가에서 한번 끊고 흐르는 에서 끊고 옷 같은 물에 라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어의 의미를 보면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은 어디요? 산도와 산에 피어있는 꽃. 그죠? 화자의 이상점이 바로 이상적인 공간이 산도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산도와에서는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죠? 이 산도와는 생명이 탄생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 꽃이 피고 있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 느낄 수 있죠. 보랏빛이고 옷 같은 물이고 물이 흐르고 있죠. 특히 이 옷 같은 물은 봄에 생동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암사슴은 생동감 있는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생동감 있는 생명체의 모습이 왜 생동감이 있어요? 발을 씻는다고 했으니까요. 이 암사슴은 깨끗한 물에서 발을 씻고 있으니까 고귀하고 순수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한 가운데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정중동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뭐다? 이상적 세계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고향과 자연을 상실한 이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는 아주 순수하고 평화로운 자연물을 제시했죠. 게다가 이 자연과 합의를 했어요. 암사슴이. 그죠. 이 합의를 통해서 동양적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잃어버린 고향과 자연을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자, 산도와 두어송이에서 두어송이 아주 좁게 피었어요. 산은 넓은데 그래서 동양적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데, 자, 동양화로 표현한다면 수묵화나 산수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이 시의 모든 소재들은 화자의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아니에요. 화자의 상상의 세계, 그 상상의 세계는 무릉도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과 연관된 작품들 해설해 드릴 건데 다음 파일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반복해서 듣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